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수 의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는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운영한 지도 벌써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누적 회원수만 해도 총 28만 명으로 세종시민 중 3분의 2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어울링 인구에 발맞추어 총 3,640대의 공영 자전거가 세종시 곳곳을 누비고 있고 대여 거치소도 6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어울링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복지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세종 시민들이 발휘되었고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리 체계는 이에 발맞춰 따라오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폭증한 것입니다. 이응패스 이용 시 어울링 무료화를 계획했다면 도입 시기에 맞춰 어울링 이용객이 많아질 것을 누구나 다 예측했지만 관계 기간만 예측을 못한 것인지 서버 확장 등 필수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민원 폭주 상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울링을 이용하며 막대한 불편을 감내온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어울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세종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의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어울링 그 운영 사업은 저희 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3,640대의 어울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공사에서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울링 운영센터, 자전거, 거치대, 시스템 등의 운영 관리, 그리고 유지 관리, 인력 지도 감독, 민원 처리, 공영 자전거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현행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울링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민 민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5월과 9월 달에 좀 이 어울링의 앱이 잘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그 클라우드 그 CPU가 네.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CPU가 좀 부족했습니다. 용량 자체가요. 네. 그리고 그 9월 10일부터 어울링이 이응패스와 연동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 폭증을 했죠. 그래서 그 CPU의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좀 셧다운이 됐던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어울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그런 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그런 것들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좀 잘 파악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일단 어울링 콜센터 민원 처리 현황을 조금 숫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2022년에 저희 39,891건에서 1년 사이에 65,095건으로 급증을 했고,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 기준에서 이미 5,789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난 9월의 민원 건수는 한 달에만 1,491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5,000건으로 증가했으면서
올해 10월 15일 기준에서 7,171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사항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가까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울링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심화되는 이유는 조금 어떤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적인 부분이요? 이 서버적인 문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한 2억 이상의 그런 그 재원이 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일단 우리가 CPU 용량을 이 16코어에서 이 32코어로 늘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용량을 한 50%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자,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고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앞서서 저희 5월 15일 좀 어울링 시스템 장애 발생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위도 비슷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는 이 앱 관리의 시스템이 접속 장애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그 낙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 어울링 이용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DB 서비스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다운이 되니까 이 관리 업체에서 그것을 일단 오프 시켰다가 다시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그때 이제 좀 만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는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낙하 축제로 사용력이 폭주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이제 셧다운이 됐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용량 증설을 시도했으나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만료로 네. 재가동이 불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긴급하게 이틀 뒤에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DB 서버를 복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라이센스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그 라이센스가 무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무상으로 운영된 시점과 이 5월 14일 날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임시 라이센스 발급한 시점에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네. 3월까지가 이제 무상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차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24년 3월까지 이 메타넷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상 유지 라이선스를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무상으로 갔죠.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행안부가 그때 이제 이 공공부문의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통보를 해서 이것을 유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는 무상으로 해서 네, 이제 네. 미용이 예. 괜찮았는데 지금 5월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임시 라이센스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3월 18일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14일이니까 두 달 정도는 그러면 라이센스가 만료됐다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셨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좀 더 말씀을 올리면은 유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예산이 그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게 당초에 모든 것은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립을 해서 긴급할 경우는 추경을 반영을 하고 네. 다만 이거는 라이센스가 만료됐다는 것을 그 전에 파악하지 못한 걸로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수립도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안부가 그거를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통보를 그때 방침을 정해가지고 한 것이 3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라이센스가 만료될 경우에는 용량의 부족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폭증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라이센스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라이센스의 관리 책임이요. 라이선스의 관리 책임은 거기 이 메타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울링 시스템의 총괄 책임은 누구인가요?
어울링 시스템에 대한 총괄 책임은 저희죠. 예, 그렇다 보면 보고를 누락한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 관리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네. 이를 중간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공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단 이 셧다운이 되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예. 다만 제가 이번에 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저희 그 공사에 이 전산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예지력이 좀 약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그 충원을 할 때 그 전산 전문직으로 그렇게 충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통공사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유지보수 부서와 정보자원 부서가 이분화가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메타넷이라는 업체는 정보자원 관리 부서가 있고 유지보수 업체도 아마 이제 다른 이제 외주 업체를 둬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는 누수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공사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두 업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서 책임을 갖고서는 그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팀원들한테 이 지시해 놓기를 지금 그 어울링을 관리하고 있는 팀도 두 개가 있거든요. 어울링 팀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링 팀과 스마트 정보팀,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와 공간 자원 정보 업체 이 네 개의 기능을 가진 이 부서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복잡한 유지관리 구조로 어울링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와 외부 사업자 간의 소통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렇게 따라서 긴급하게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서버를 발급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어울링 운영 시스템 용량이 증설된 10월 17일 전까지 출퇴근 시간 CPU 사용량이 100%에 미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용량 초과로 잦은 서버 장애를 일으켜왔습니다. 근데 수치적으로 보아도 이미 8월부터 민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9월에는 우리 이응패스 도입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공사에서는 이렇게 이용량이 증가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9월에는 이제 무료화가 돼 있다면 보면은 밖에서 예상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9월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서버가 다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 예지력이 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 이미 올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 서로 이 정보 소통을 또 교류를 통해서 또 인력의 좀 보강을 좀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라이센스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매를 해놨는데 지금 CPU 증설은 10월 15일인가요? 10월 17일까지. 17일이죠. 예. 네.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CPU 용량은 10월에 하고 왜 이렇게 또 시차가 발생했죠? 라이센스를 구매한 다음에는 용량을 증설을 좀 해놔야 되잖아요. 예. 근데 10월 17일이 돼서야 CPU 용량이 증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시차가 발생했을까요? 행정 처리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민원이 초래하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대응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서버 용량이 증설을 완료한 시점이 본의원이 어울링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점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제서야 대응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연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CPU 증서를 왜냐면은 CPU를 증서를 해야 되는 게 9월에가 민원이 폭증을 했고 네. 그때 CPU를 증서를 했었으면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대로 유기를 하고서는 10월에 돼서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야 네. 그제서야 지금 대응을 한 것밖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16코어로 돼 있던 걸 32코어로 증서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거 외에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지금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근거리 통신 보조 장치 비콘은 조금 이따 뒤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여쭤보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관리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주변 통신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휴대전화가 이상이 있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놓치고 회사에 지각하고 고객센터와 씨름하면서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사장님,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 조직 관리권요. 조직 관리권. 예, 조직 관리권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시에 있고요. 저희들은 시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내부의 조직의 그 통제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어울링 운영팀의 인력 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울링 운영팀. 어울링이요. 어울링에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콜센터가 있죠. 네. 예, 콜센터는 정원이 6명인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치입니다. 재배치를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재배치 인력이 전에 작년까지 10명이었었는데 이 재배치를 빨리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고 현재는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팀장과 사무직도 있죠. 물론 있죠. 네. 어울링 운영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팀장 1명, 사무직 2명, 그리고 현장직 총해서 27명이 네,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예. 승강장 광고 어울링을 담당하는 사업 운영팀 중 어울림만 전담하는 팀이 2024년 4월 12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네. 본의원은 어울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울링 서비스 운영팀장 등 직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거쳐갔으며 팀원 역시 6번 바뀌었습니다. 담당 팀장과 팀원이 수시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 물론 알고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을 좀 들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담한 팀이 신설되고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네, 중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인력 구조입니다. 2년 사이에 6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잦은 인사를 잦은 지금 인사를 지적하시는 것 받아들인 같은데요. 것입니다. 네. 잦은 인사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유를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부서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요즘은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즉시 채우지 못하니까 겸직을 발령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교통사업본부 내 교통운영 2팀의 직원 변동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팀장과 5명의 팀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역시 팀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신설된 보상 분양팀의 직원 현황입니다. 신설부터 현재까지 팀원 충원 외에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어울림 운영팀만 직원 교체가 잦은 것일까요? 28만 명 시민이 인용하는 어울림 시스템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 상황에서 안정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부서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해야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잦은 업무 이동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여쭈는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예, 것입니다. 저 그 점 지금 지적해 주신 점은 제가 앞으로 이념해서 예. 인상 운영을 할 때 정말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에서는 어울링 외에도 두루타, 시티투어, 누리콜 등 세종시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수많은 사업과 2020년부터는 공공개발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와 안정화되지 않은 조직 체계 속에서 어울링은 갈 길을 잃고 헤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에서 위탁한 어울링 사업은 외부 사업자에게 맡겨놓기만 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울링 서비스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사업자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 사업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 외부 업체들이죠. 외부 사업자면은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고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그런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는 이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유 업무가 중단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울림 사업과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예측 및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울림 서비스가 더 이상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어울링 이용자 불편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GPS 오차 문제로 인한 이용자 반납 오류 건수가 좀 상당합니다. 예.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담 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반납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3만 건이 넘었습니다. 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 원이 넘고 2024년 10월까지 납부가 안 된 누적 금액은 3,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시스템 문제로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한 이용자와 상담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고 고객센터는 고객센터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어울링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자전거 위치 정보의 정확한 향상을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 장치인 비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어울링 대여소 691개소 중 비콘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곳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그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91개소 중 200개소죠? 네. 예. 자료 제출 시점까지 비콘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네.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네. 행정 절차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에서 사업 추진율은 10%에 불과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도록 비콘은 한 대도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200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채 2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 비콘 자체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재원이나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 관계를 그 동안에 좀 우리가 여유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조속히 지금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서 네. 그래서 이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현장에서 그걸 설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작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는 2024년대 비콘 설치를 위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전 대여소가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데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콘 설치 예산 중 일부는 어울링 대여소 펜스 제거를 위해서, 일부는 대여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맞죠? 네. 네. 예산이 전용돼서 다른 곳에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시의 이 재정 보조금을 가지고 좀 운용을 하다 보면 이 항상 이 충분치 좀 못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아까 그 민원 발생 관계라든가 그걸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서 10월 사이를 빼면 그걸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늘지 않고 약간 줄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전체적인 걸 그러니까 10월까지를 보면 10월 그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그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면에서 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보니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걸 서둘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콘을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건 부랴부랴 아니고, 설치를 말씀하시는 그건 건가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우선순위 쪽에서 좀 더 약간 그 뒤로 좀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불편이 폭주를 하고 이게 숫자적으로 굉장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콘을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시민분들이 통신 장애를 좀 더 줄여 나가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을 해왔고 예산도 수립을 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부랴부랴도 말씀하시고 다른 곳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 편익을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밖에 여기선 보이질 않거든요. 다만 지금 그 비콘 설치를 예상을 하고 20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 내에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무리 없게 해주시고요. 네. 내년도에 그럼 추가로 비콘 나머지 구역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 시 교통 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반납 오류로 그 불편을 겪었던 시민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저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비콘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근로자도 추운 날씨에서 이제 연말에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역시 좀 우려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어울링 앱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하죠. 그런데 고객센터에 연결이 안 되거나 상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앱을 지우고 설치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원활한 고객 대응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을 6명까지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실까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분이 근무하시다가 5월에 1분이 퇴사하셨고 7월에 2분이 채용되어서 현재 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4분이라면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한 분당 2,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분으로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총 정원이들이 6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6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고려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5생과 6생 여기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약간 5생이 입주될 때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분을 다 굳이 전부 다 채울 필요는 없다. 현원을.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상담원의 월 평균 근무 시간은 2021년 176시간에서 점점 증가해서 현재 1인당 주 6일 근무 192시간을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어울림 미납금 반납 요청 업무까지 더해지잖아요. 이걸 더해지면은 상담원들은 경무에 좀 시달리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 상담 지원 업무 여건과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상담원들이 너무 이 경무에 시달리면은 안 되죠. 그것은 사장으로서 좀 방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192시간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들이 그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사실은 좀 이 주 6일 근무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분들이 좀 보수가 적다 보니 그런 쪽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면 그만큼 또 이 특근 이 수당의 보수적인 면에서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들도 고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그런 건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 업무는 굉장히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어울링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납금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감정 소모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그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상담 직원분들과의 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영 시간 외에 발생한 어울림 민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울림 이용은 24시간입니다. 예. 그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생긴 민원은 근무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은 근무 시간이 되면은 그 시스템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네네. 그것이, 예. 그러면 그 사후에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해결책을 그렇게 모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려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 만큼의 업무량과 그다음에 민원 처리 가능한 여지인가요? 그게 이제 그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능이 다 그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원화된 유지관리 체계와 외부 사업자 간의 소통 부재로 말미암는 어울링 민원 폭주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는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 주체간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쓰셨잖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김효숙 의원님께서 어울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울링이 좀 이 관심 밖에 있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런 지적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정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서 공사에 어울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교통공사 사장님과의 질의응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효숙 의원님께서 우리 도승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울링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조사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울링 업무도 보지만 그 이외에 또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놓치는 부분도 있긴 있을 텐데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몇 세부터 어울링이 이용 가능한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어울링 회원수를 살펴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0대는 전체 회원수의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10대 어울링 회원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10대 우리 이용자가 적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어울링뿐만 아니라 개인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또 대중교통이라든가 또 요즘 그 10대 청소년 중에서는 PM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적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어울링은 만 15세 이상으로 이제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이응 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만 13세 이상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이응 패스를 통해서 어울링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책의 미스매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서 체구가 작은 청소년, 여성,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이용 연령층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를 보면은 2명의 아이도 대륙을 탈 수 있도록 아이 안장을 부착한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 패스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어울링 이용률이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울링 활성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서울이나 일본의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울링도 세대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대중교통 좋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인구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님, 이 어울링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03만 원에서 2024년 109만 9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2023년과 2024년 동일 제품임에도 가격이 46만 8천 원에서 49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어울링 구매 단가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어울링 자전거 사양이 그 가격에 걸맞게 좀 높은 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고급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고급으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비싼 자전거 쓸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제까지는 좀 비싼 비용으로 구입을 했지만 좀 단가를 저렴한 자전거로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사양이라든가 이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사용 연수는 다른 지자체랑 비슷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구매 단가를 낮추는 것도 우리 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타 지자체 구매 단가 자료를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자전거와 잠금장치 포함 97만 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세종시와는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매년 시에서 250대를 구매한다 할 때는 차액만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지 또한 세종시는 자전거 잠금장치 세트 조달로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요. 세트 조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어울링으로 쓰는 자전거는 국산 자전거고 조금 지금 말씀하신 좀 저렴한 자전거는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전거가 아무래도 우리 국산보다는 좀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까지는 어쨌든 중국산보다는 우리 국산 자전거를 사다 보니 좀 품질도 좀 고급이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만 그 품질이나 안전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단가를 저렴한 단가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그 국산 자전거를 잘 살펴봐셔야 되는 게 거의 자전거의 대다수 사업이 중국의 OEM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전과 서울, 창원은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부착이 잠금장치 가격에 포함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각각 구매하면은 외부 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도 향후에 자전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전거 구매도 꾸준히 진행될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자전거와 관련된 부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다양성이 적다면 비협조적인 태도와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특히 어울링 잠금 장치인 스마트 자물쇠가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가격이 비싸고 기술 지원 역시 어렵습니다. 일례로 고객센터에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할 때 업체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나 세종시에 필요한 기술 개선이 어렵다면 어울링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울링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연구 개발을 통한 어울링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지원도 해줘야 될 일이고, 또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해온다면 더욱더 환영할 일이니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도 원론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창원시 같은 경우 최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비콘을 직접 생산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울링 역시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관내 기업과 손잡고 기술 협력을 하거나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자전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울링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목표라고 계획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 패스와 연결돼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 어울링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 혁신 체계를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걸 확립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용 패스도 점점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 또 버스만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댁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울링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3,640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좀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저는 더 늘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한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제가 26년까지는 약 5,000대까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가격도 좀 저렴하게 좀 다운시키고 또 다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나 또 노인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어울링이 다소 무겁고 좀 고급 사양이라 기아는 7단이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거 있겠는가? 다양한 품종으로 또 저렴하게 또 기술 개발이 우리 기업 업체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28만 명의 세종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의 민원 폭주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울링 운영 관리 체계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있고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어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링은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정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울링이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종시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지닌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